굴절 이상을 가진 환자에서의 놀라운 옵션. 우리가 어떻게 앞을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의 눈은 카메라와 같습니다. 물체에서 반사된 광선은 각막, 눈의 투명한 앞부분을 통해 들어가 자연 수정체를 거쳐서 이동하여 안쪽으로 구부러져 눈의 뒤쪽에 있는 빛에 민감한 조직층인 망막에 떨어집니다. 색과 광선은 망막 세포에 의해 감지되어 이미지를 형성하며 이것은 시신경을 통해 뇌로 이동하는 전기 충격으로 변환되어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 눈의 명확한 시각화를 방해하는 결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결함은 굴절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안경, 콘택트 렌즈, 라식 또는 안내 삽입 렌즈와 같은 굴절 수술로 교정됩니다. 일반적인 굴절 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시, 멀리 있는 물체를 명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원시, 가까이 있는 물체를 명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난시, 눈의 앞쪽에 있는 투명한 부위인 각막에서 발생하는데 빛이 각막에서 굴절되면서 한 점에서 초점을 맺지 못하고 두 점 또는 그 이상의 초점을 갖는 굴절 이상입니다. 노안, 40세 이후에 책을 읽거나 혹은 가까운 물체를 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노화 과정에 의한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2개 이상의 굴절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시와 근시가 함께 나타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근시의 원인과 치료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근시에 대한 이해. 니얼사이티드니스라고도 알려진 근시는 특히 어린이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굴절 이상입니다. 근시 환자들은 안경을 쓰지 않고도 가까이 있는 물체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지만 멀리 있는 물체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눈에서는 물체에서 반사되는 광선의 초점이 망막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근시 눈에서는 이 초점이 망막 표면에 만들어지지 않아 먼 곳에 있는 물체의 이미지가 흐려집니다. 난시에 대한 이해. 원주 굴절 이상이라고도 알려진 난시도 역시 일반적인 굴절 이상에 속합니다. 난시 환자들은 각막의 불규칙한 곡률로 인해 시야가 흐릿해져서 초점이 둘 이상으로 됩니다. 이러한 초점 중 어느 하나는 망막에 떨어지지 않아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 수 없으며 환자는 언제나 흐릿한 시력을 갖게 됩니다. 굴절 이상의 치료 방법.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 근시를 치료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멀리에 있는 물체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 안과 의사가 처방한 시력에 따른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몇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두꺼운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야가 실제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 라식. 근시 치료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레이저를 사용하여 각막의 형태를 다시 잡는 굴절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입니다. 라식 시술에서는 각막 절편을 만듭니다. 레이저를 사용하여 각막 조직을 다시 형성하고 그 다음에 각막 절편은 다시 본래 위치로 덮습니다. 굴절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 라식 시술 후 안구 건조증 질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공 눈물을 사용하여 눈의 자결감이나 가려움증과 같은 눈의 건조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막 확장증의 위험. 각막이 너무 얇아서 안압이 불안정하고 각막이 팽창될 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이 있는 경우 라식 시술, 흐릿한 시야나 근시, 불규칙한 난시를 일으킵니다. 야간 시력 저하의 위험. 라식 시술 후 야간 시력이 저하되는 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력 저하는 보통 6주 안에 완치되지만 더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빛 번짐 현상. 이 증상은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경과합니다. 이 수술은 비가역적이며 수술 후 시각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수술 전 시력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내 삽입 렌즈. 근시를 치료하는 데서 가장 발전된 방법 중 하나는 안내 삽입술입니다. 안내 삽입술은 굴절 이상을 교정하는 데서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안내 삽입술은 더 나은 결과와 예측 가능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옵티플렉스 글레이즈 안내 삽입 렌즈. 옵티플렉스 글레이즈 안내 삽입 렌즈는 소절개를 통해 삽입할 수 있는 부드럽고 유연한 생체 적합한 재질로 제작되어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환자들에게 최적의 시력 교정을 제공합니다. 옵티플렉스 글레이즈 안내 삽입 렌즈 교정 범위는 다른 치료 방법에 비해 근시 또는 근시와 난시가 함께 있는 환자에 대하여 가장 효과적입니다. 옵티플렉스 글레이즈 안내 삽입 렌즈. 가역성. 각막 조직이 영구적으로 제거되는 다른 보정 방법과 달리 옵티플렉스 글레이즈 IOL 시술에서는 각막 두께를 줄이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렌즈는 평생 동안 눈에 사용할 수 있게 고안되었지만 만약 의사가 새로운 시력 교정 방법을 처방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나 노년기에 백내장을 앓게 되는 경우 렌즈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술은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프로세스이며 또한 환자들이 미래의 혁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음. 옵티플렉스 글레이즈 안내 삽입 렌즈는 일단 눈에 삽입되면 본인과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시력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만 그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수술 범위와 여러 가지 장점. 옵티플렉스 글레이즈 안내 삽입 렌즈는 굴절 이상을 마이너스 23 디옵터까지 교정할 수 있는 반면 일반적으로 매우 잘 알려진 라식은 마이너스 8 디옵터까지 교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굴절 안구 시술과 달리 옵티플렉스 글레이즈 안내 삽입 렌즈는 삽입한 후 시술로 인한 안구 건조증 증후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옵티플렉스 글레이즈 안내 삽입 렌즈는 필요한 수술적 절개 크기는 매우 작으며 레이저 굴절 수술에 비해 회복 시간이 짧으며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결과에 매우 만족합니다. 옵티플렉스 글레이즈 안내 삽입 렌즈 범위의 수술 단계. 작은 절개가 진행됩니다. 젤이나 OVD가 눈에 주입되고 옵티플렉스 글레이즈는 근시 환자인 경우 눈의 홍채 앞에 이식됩니다. 그런 다음 옵티플렉스 글레이즈를 홍채 뒤에 조심스럽게 배치하고
OVD를 제거합니다. 난시와 근시가 있는 환자의 경우는 옵티플렉스 글레이즈 액세스를 동일한 단계를 따라 삽입합니다. 그러나 렌즈는 난시를 치료하기 위해 특정한 축을 따라 눈에 고정됩니다. 누구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명확히 볼 자격이 있습니다. 눈 상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안과 선생님에게 안내 삽입 렌즈 옵티플렉스 글레이즈에 대해 여쭤보십시오. 옵티플렉스 글레이즈 범위